번째 시청자님 먼저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제가 OCI를 네. 6만 1,500원에 네. 한 20% 정도 샀습니다. 20%.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조금은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네, 그것이 전문가님들 말씀 들어보면 네. 그게 8만 원까지도 가네 어쩌네 그러더라고요. 좀 긍정적인 그래서 전망. 제가 장기 투자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대표님 OCI를 들고 계신데 6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좀 장기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대응 전략으로 갖고 가셔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전장님. 네, 61,500원. 61,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요, 거의 매수가 부근이에요. 이 몇백 원 차이는 맞아요. 6만 원대이기 때문에 거의 매수를 이제 막 하셨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께서요, 그래도 시장이 이번 주 굉장히 힘들었는데 불구하고 뭐 손실이 그렇게 있지 않으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OCI라는 종목은 대표적으로 정말 태양광 하면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우리 시장의 태양광의 아주 선두주자입니다. 네. 과거에 이 종목 하면 태양광 OCI 하면요, 대단한 이력을 갖고 내서요. 정말 막 급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과거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굉장히 급등했다가 지금은 좀 차분하게 내려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 지금 그린 에너지, 또 그린 환경 쪽에 조성 관련해서 이쪽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모멘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OCI라는 종목도요, 지금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나 올해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MSCI 이제 지수에 원래 200 종목에 이 종목이 들어있었는데 지수에 편출이 돼버렸어요.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수급적으로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좀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 종목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적자가, 제가 실적을 좀 보면 2018년부터 해서 19년, 20년까지 해서 지금 계속 적자가 지금 누적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아까 전에 우리 시청자님 그러셨어요. 업계에서는 시장에서 이 종목을 8만 원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올해 말에 하반기에요. 아주 반가운 소식이 흑자, 그동안에 적자였던 3개년도 지금 적자였던 이 부분을요, 흑자로 돌려 세우지 않을까. 올해 흑자가 전환 턴어라운드 정말 된다면 이제부터 모멘텀 시작이다. 여기서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실적이 거대하게 나온다면 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 정부 정책, 각국의 정부 정책의 분위기에 맞물려서 정말 가시화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흑자로 돌아선 회사는 한번 쭉 가면 굉장한 탄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실적이 정말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 OCI는. 그래서 한번 기대를 가지고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하필이면 또 중장기를 또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러니까 저는요, 일일비하지 마시고 8만 원대 갔을 때도요, 여기서 꼭 매도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년까지도 한번 쭉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제가 오늘은 좀 먼저 실적이나 이런 얘기를 먼저 했는데요. 이 종목의 추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세를 네. 보면 월봉에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렸던 이 파란 선, 월봉에서의 5개월 이동평균선이 그동안에 급락만 하다가 이제 지금은요, 고개를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캔들, 주가도 지금 월봉 캔들도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올라온 만큼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이게 최저점은 잡은 것 같다. 더 이상 여기서 나왔던 26,000원대 이런 레벨의 하락을 추가적인 이런 하락 나오지 않고 여기서 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이 종목은 여기까지가 이렇게 하락이 했던 만큼 여기서 몰린 사람, 여기서 몰린 주체자 계속 누군가는 계속 손실이 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올라올 때마다 매물벽이 그득합니다. 그냥 쉽게 올라오기보다는요, 매물벽이 그득하니까 이 매물벽을 소화하는 데까지는 갔다가 꾸겼다가 갔다가 꾸겼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8만 원은 올 거라고 생각하고 8만 원 부근에서 오히려 더 강해져서 뭔가 분위기가 더 강해져서 거래도 더 많이 터지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10만 원도 갈 수 있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시되 이제 가는 구간이 분명히 굴곡이 있거든요. 그걸 좀 감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8만 원 선에 도달을 한다 할지라도 매도보다는 내년까지 쭉 홀딩해 보시면서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나노 신소재. 나노신소재 보유 비중과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39,800원에 네. 30% 갖고 있거든요. 30%. 그럼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이실 것 같은데 예, 어떤 예.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까요? 아,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네. 제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있잖아요. 뭐 앞으로 또 반도체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2차 전지 괜찮다 해가 샀는데 네. 가다가 계속 또 떨어지니까 불안해가지고 제가 아, 전화를 드렸어요. 네, 또 불안한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시청자님 상담 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나노신소재 39,800원에 30% 들고 계세요. 어제장에서도 4%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 수익 구간이시긴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의 대응 전략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불안하신 안녕하세요. 마음은 지금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네. 이 종목 가지고 불안하시면 이번 주에 억울하실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건 엄살이에요, 엄살. 제가 봤을 때는 나노신소재는 그래도 제가 일단 그동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월봉은 많이 보여드렸지만 주봉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주봉을 보면 한번 제가 열어서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이 종목은요, 크게 빠진 게 없다죠. 이 빨갛게 지금 주봉이 이렇게 양봉이잖아요. 오히려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조금 오른 거예요. 지난주에 글쎄 윗꼬리 달고 조금 내렸긴 했어도 지난주도 그래도 양봉이거든요. 네. 윗꼬리는 달았을 때 양봉이었고 이번 주도 양봉이었으면 시장보다 엄청 강한 겁니다. 시장은 이번에 음봉이 커다랗게 나와서 주봉에서 음봉이 크게 얻어맞아서 굉장히 슬프거든요.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나노신소재 굉장히 잘 견디고 시장보다 무척 강한 아주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이 종목을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 어려웠던 목요일장 구간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차 올라오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요. 아직도 테슬라가 또 저렇게 견고하고 또 신고가 또 랠리가 나오고 이제 네. 텐슬라가 아니라 2,000슬라를 이렇게 돌파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노신소재 한번 더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렇게 내려와서 최고가가 일봉상에서 보면 52,200원이거든요. 근데 52,200원인데 이 52,200원을 이번에 재차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정말 강하게 뚫고 완전히 이걸 뚫고 슈팅이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에 혹시나 이 부근을 완벽하게 크게 돌파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52,000원 무건이거든요.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빠지겠죠.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돼요? 마치 더듬이처럼 이렇게 해서 쌍봉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주가에서 잘 가던 주식이 쌍봉이 한번 나오면 좀 급락세를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쌍봉이 나오는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확정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등해서 과연 쌍봉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더 강해져서 오히려 쌍봉이 아니라 더 예쁘게 여기서처럼 이런 구간처럼 이게 다시 한번 또 재차 레벨업이 될지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참여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나 계시기 때문에 모두 차익의 욕구가 커져 있는 상황이고 점점 좋은 2차 전지의 좋은 성장성, 네, 성장성과 이슈들, 네.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가 점점 시기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배터리 데이라고 하죠. 네. 이슈가 있을 때 항상 좋은 호재가 있으면 그때까지 꼭 갖고 가려는 우리습성이 있는데 사실은 주가는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약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그때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노신소재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 많은 종목 고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접수된 종목들 신윤아 캐스터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국고처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처 5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되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 56,000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두 번째 종목 유한양행입니다. 매수가 63,500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세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매수가 145,000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마지막 종목 하이트 진로입니다. 매수가 44,600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습니다.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문자로 접수된 4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매수가는 56,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시네요. 대표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 대장주인데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 근처에 계시거든요. 어떤 조언 좀 해드려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 목요일날 너무 끔찍해서 솔직히 네. 굉장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차트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종목은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자, 월봉을 보시면 파란 선을 보겠습니다. 이 파란 선을 보면 이 종목이요. 추세가 상승 중이에요. 그리고 지난달엔 양봉이 크게 나왔는데 이번 달에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나오니까 불편하게 느끼지만 그래도 주가도 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월봉에서 이렇게 음봉이 한번 나오면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렇지만 맞아요. 아직도 이렇게 해서 이 캔들을 제외하고 이 캔들을 다 지우고요. 이 선만 보시면 이 선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네. 살아서 상승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음봉이 나오다 보면 여기 5월선 근처까지도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안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게 내려온다면 54,000원 구간에 여기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안 오면 정말 여기까지 안 와도 좋겠지만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 마음에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더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이 세력선을 타고 가는데 삼성전자도 핑크색 세력선 33일선 일봉에서 봤을 때 세력선을 타고 가는데 여기 이곳을 지금 강하게 빠지진 않았어요. 금요일날 살짝 이탈을 하긴 했지만 금요일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여기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거다라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반등을 해서 지난번에 거의 6만 원 부근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여기를요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구간에서 좀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57,000원 정도 됐을 때는요 이 57,000원 부근 왔을 때는 저 58,000원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58,000원 구간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6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58,000원 정도를 좀 반등 후에 목표치를 좀 두고 좀 짧게 트레이딩을 좀 하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3공장을 지금 평택에 이제 증설을 하는 것을 이제 시행에 들어가거든요. 네. 이것은 이번에 어쩌면 다시 한번 또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좋은 또 모멘텀 어떤 재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6만 원을 정말 돌파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하시고요. 6만 원 선에서 봤는데 굉장히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굉장히 강하다 하면은 한번 또 연말까지도 두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일단 57,000원에서 58,000원 선까지 반등의 목표치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이네요. 매수가 63,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네, 대표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수익 구간이십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유한양행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제약바이오하고 정말 맥을 같이 했던 그렇죠. 회사죠. 네. 근데 진짜 높은 시장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에 비하면 주가가 좀 약간 좀 더디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번 급등도 나오고 근데 이 종목을 보면 이 작은 종목이 아닌데 제가 차트를 놓고 보면 일단 일봉을 놓고 보면은요. 아니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좀 시가총액도 있고 워낙에 위상도 있는 종목인데 음봉이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이 종목의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거래량도 이렇게 있을 때 보면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졌다가
거래량이 없을 땐 죽어도 거래량이 없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이제 세력주 중에서도 단일형 세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여러 세력이 붙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력이 균등하게 여기 밑에 거래량이 균등하게 나오려면 세력이 여럿이 붙어야 서로 밀고 땡기고 약간 눈치도 보면서 눈치 싸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누군가 이 종목을 주도하는 누군가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터질 땐 죽어라고 터졌다가 없을 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유한양행은 시가총액에 비해서는요, 굉장히 흐름은 염두해 주셔야 될 거 흐름은 대형주의 어떤 위상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이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작은 급등락이 심한 작은 종목의 형태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네.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뭐 요한양행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최근에 이제 그 YH12852라는 위장관 지금 질환 치료제인데요. 이걸 미국 제약사하고 이제 이 기술 이전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번 이게 확 얻어맞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63,000원이면 아마 이 모멘텀을 한번 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모멘텀, 이 강한 이 장대 양봉 구간에 이때 아마 매수를 하셨던 걸로 아마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좀 유지하다가 이번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차익을 못했더니 내려온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종목을 보면 제가 다 지우고 보면 공교롭게도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시청자님의 매수가 부근에 이 과거에 여기에 뭔진 몰라도 음봉이 크게 서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과연 뭐였을까요? 이거는 네. 이 종목이 넘지 못하는 어떤 저항선 같은 거였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할 때 저항선 부분에 샀고 돌파를 해줬단 말이에요. 돌파를 해줬는데 돌파를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리는 다시 한번 꼭 자기 이 저항선이 이제 지지 라인을 대는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그럼 바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딱 이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지금이 딱 거기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거에는 저항선이었다가 돌파를 했다가 눌러주고 다시 한번 테스트 구간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도를 못 하신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다행히 이 선은 제가 봤을 때는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아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정확하게 이 부분. 근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 부근일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매수가보다 저는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어차피 매수가 부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크게 날 수 있고요. 네. 손실이 나면 손실을 본인의 매수가 근처에서 손실을 확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은 극대화하되 좀 손실은 본인 매수가 본절로 생각하고 그 위에서 조금 수익이 난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한번 이 종목을 진드간이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7만 원대 안착할 때까지 그러면 또 8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손절의 기준은 본인 매수가 정도 생각하시고 거기가 정확하게 지지 라인과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고요.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매수가선으로 짚어주셨지만 7만 원 선, 8만 원 선 안착할 때까지 좀 홀딩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이렇게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14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대표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급등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 수익 구간이십니다.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까요? 수익 많이 났다가 뱉어내셔서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주간 이 종목을 보면 시장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아까 나노신 소재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을 때는 시장은 이렇게 음봉이 컸는데 현대차도 지금 음봉이 보이시죠. 근데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나노신소재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시장 대비 강한 거예요. 시장보다 훨씬 강한 종목인 거고 현대차는 시장 강하지는 못하고 그냥 시장만큼의 어떤 이번에 한 주간의 흐름이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가가 14만 5천 원이었으면 18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굉장히 수익이 컸다가 뱉어내서 아주 속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차는 모멘텀이 이제는 테슬라를 따라갈 거야. LG화학이 아니라 현대차가 테슬라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종목이야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현대차를 보면은 수소차와 전기차 양쪽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멘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렇게 내릴 때 보면은요, 이런 종목들이 좀 얄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우량주인데 시장에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쳐다봐지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을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누가 제일 많이 샀냐 하면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어요. 네. 그렇죠? 누가 제일 많이 매도했냐 했더니 이 최근 며칠 동안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도를 하고 개인이 그 자리를 매수를 해주는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차익 실현의 기회를 줘버리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개인들 혼자서 단독으로 이 현대차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은 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이 고점 있죠. 18만 원대 18만 이 고점을 네. 이번에 완벽하게 이걸 뚫고 그냥 보란 듯이 그냥 뚫고 올라갈지, 그러니까 20만 원 향해서 완벽하게 이번 구간에 확실하게 뚫고 올라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 좀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지만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등은 나오면 17만 원대 부근에서는요, 좀 마음의 준비를, 이제는 좀 매도도 다시 한번 18만 원에 내가 매도 못했던 걸 아쉬워하지 마시고 17만 원대 정도 왔을 때는 한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좀 이렇게 먹어주시고, 만약에 근데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강한 에너지가, 우리는 앞으로 들어올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강하게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홀딩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 또 한번 그쪽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대차가 이분 부근에서 혹시 올라가다가 꺾여서 내려온다고 해도요, 중장기적으로는요 굉장히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전략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냐, 우리 시청자님께서 나는 좀 이 수익 구간이 난 거를 뱉어내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투자자다라고 이익 실현이 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이라면 단기적인 어떤 이익 실현을 반드시 해주셨고, 나중에 재차 또 밑에 구간에서 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나는 현대차는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업종이고 또 전기차와 수소차를 아우르는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는 그냥 평생 간직할 거야. 나는 지금부터 해서 향후 몇 년간 그냥 쭉 들고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홀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17만 원 선에선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홀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44,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시네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 38,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하이트 진로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정진 앵커님은 뭐가 있습니까? 네, 있죠. 그럼요. 진로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그린병이 있죠. 그린병. 그린병. 네. 그린병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하이트 진로 하면은요, 저는 확실히 주식쟁인가 봐요. 술이 생각이 난다기보다는요, 일본이 생각이 나요. 그렇구나. 네, 왜냐면 네. 이 종목이 대표적인 작년부터 해서 원래 시장에 그렇게 부각됐던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네. 일본의 맥주 회사에 우리가 밀려가지고 한 작년 초만 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눈에 띄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일본과의 우리가 경제 제재에 의해서 서로 대립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근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 제품 이제 그만 우리가 보이콧하고, 네. 우리나라 것을 우리께 제일 좋은 거야. 이제 우리 시장에 맞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이트 진로가 대표적인 종목이었어요. 극일 관련주로 해서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아마 극일 관련주 하면은 여러분들 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주도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납품을 받다가 일본에서 제재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하게 되기를 원하고, 지금 열심히 기술 이전을 이제 도입 단계에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소비재 쪽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일본 제품을 이제 쓰지 않고, 일본 맥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하이트 진로를 마신다는, 그거 외에도 다른 이제 뭐 식료품들도 그렇게 지금 돼 있는 현상인데요. 최근에 올라갔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를,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는요, 정말 국민들의 힘이었어요. 그 운동. 그러니까 일본 맥주를 마시지 말자라는 그 운동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월봉을 보면은요, 이 월봉이요, 작년부터 해서 역시 그때부터 그 운동의 기조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면서 5월선이요, 그냥 가파르게 그냥 계속 유지 중입니다. 지금도 내린 것 같지만, 내려서 속상한 것 같지만 아직도 이게 지금 상승이 유지가 중이다. 그리고 캔들조차도 아직도 여기 월봉 위에 있거든요.
이게 깨진 게 아니라 월봉 밑으로 주가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월봉 위에 좀 대롱대롱 좀 달려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을 보면 아직도 이 상승세 최고가를 랠리가 이번에 나왔는데 최고가를 치고 조금 월봉 두리가 내려앉아서 이렇게 하락이 있어 보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여기서부터는 또 반등의 자리로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최근에 나온 이 자리는요. 여기는 매도의 구간이 아니라 아까 월봉상에서 봤을 땐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중간에 5월선까지 이격 조정 받으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의 자리라고 저는 볼 수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매수의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너무너무 높으세요. 44,600원이면 거의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 레벨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비중이 근데 안타깝네요. 30%면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여기서 제가 물타기를 좀 하라고 이 부분에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을 좀 해보셨으면 했는데 저 위에서 너무 비중을 세게 들어가 보셔서 네. 여기서 비중을 좀 더 늘린다고 해도 그게 50%? 그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단가를 좀 낮춘 노력을 좀 해주신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분에서 단가를 좀 낮춰주세요. 낮춰주시되 그러면 비중이 30%였던 것이 50%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지. 이게 비중이 커지면 이 종목에 마음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네.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이 반등이 나오면 이제 비중을 확 줄이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부터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반등이 급하게 나올 것이냐? 급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조절을 하실 때도 단가를 사시지 마세요. 단가를 사지 말고 야금야금 예쁘게 사셔서 단가를 낮춰서 비중이 한 50%까지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이제 줄여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한 20%까지도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이 목표가도 지금 딱 봤을 때는요 4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42,000원 갔다가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요 또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어떻게 전략을 구사하실지 이제 어느 정도 팁을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잘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비중을 너무 단가를 조절하기 어려울 만큼의 비중을 태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고점 매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후에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신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 보유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세요? 예, 저는 한미약품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예, 조금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물타기를 좀 해가지고 네. 비중이 좀 많아졌습니다. 비중과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예, 비중이 55%고 네. 그리고 매수 단가가 지금 한 39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39만 4천 원이요. 그럼 네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실까요? 예, 지금 뭐 상속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또 추가 매수를 조금 해서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 네. 그게 가능한지 대응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미약품 지금 고민이 많으신데 손실 구간이 꽤 크세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대표님?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우리 시청자님 이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저로액이었는데 그거를 못 하셨군요. 이번에 43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오랜 기간 보유하셨다가 맞아요. 고생해서 네. 지금 매수가 위에서 오히려 수익이 났다가 또 다시 한번 내려갔습니다.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유한양행 처럼 이 종목도 한미약품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모양새를 보면은 진짜 단기 급등주처럼 움직였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량주라고 우리가 보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대응이 안 되면 힘들게 좀 내려와 있다라는 생각하는데요. 좀 어렵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분봉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 단가 여기서 매수를 또 해서 55%안 그래도 높아져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더 단가를 낮추신다면 너무 비중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을 별로 좋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아직까지 이 종목이 뭔가 강하게 추세를 돌려세우기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5월선이 이제 조금 올라왔죠. 상당히 어려웠다가 올라왔지만 캔들도 위에 올라탔어요. 그렇지만 월봉의 각도가 아직까지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수해서 단가가 낮춰진다고 해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굉장히 좌불안석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전략을 좀 드리고 싶냐면 결론은
그동안에 기다렸더니 그래도 매수가에 온 적이 있고 그거보다 더 수익이 난 구간도 분명히 있었어요. 놓치긴 하셨지만. 그렇다면 이 종목은요, 지금까지 전략을 똑같이 그냥 구사하세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러다 보면 어느 날 또 매수가 근처 올 겁니다. 그때 진짜 좀 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